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설날 알밤을 까다가 일어난 미숙 씨의 기막히고 코막힌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밤 까는 날. 곧 설이 다가온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은 묘하게 뛴다.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무겁기도 하다. 명절이 다가오면 나는 항상 그랬다. 한편으론 기대되고 한편으론 두렵다.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날만큼은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날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본다. 80평생을 살아온 손. 아니 아직 60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80을 산 것처럼 느껴지는 손.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 관절이 굵어진 손가락, 거칠어진 손바닥. 이 손으로 나는 무엇을 했던가. 밥을 지었다. 빨래를 했다. 걸레질을 했다.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았다.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았다.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다. 나는 알밤을 까며 생각한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외로워진 것이. 나는 항상 설이 되면 아들들에게 알밤 까는 일을 시켰다. 알밤을 까는 일은 전을 부치거나 나무를 묻히거나 고기를 삶는 일보다는 쉽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참으로 귀찮은 일이다. 껍질을 벗기다 보면 손톱 밑으로 반껍질이 파고들고 칼로 까다가는 손가락이 베이기 일쑤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아들들에게 시켰다. 큰아들 준서와 둘째 아들 종서. 두 아들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며 이번 설에도 알밤을 까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모든 음식을 준비하며 항상 차례를 지내왔다. 정성스레 알밤을 까고 있는 두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나 때는 남자들에게 저런 일은 절대 안 시켰었는데 이렇게라도 가사일을 돕게 하는 내가 꽤 열린 엄마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습다. 나는 열린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아들들에게 떠넘긴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들은 매우 귀찮아했다. 준서는 말없이 묵묵히 깎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무엇을 시켜도 말은 없지만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알밤을 까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칼을 움직였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갈변된 부분은 더 깊이 파내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신경 쓰며. 나는 그런 준서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다. 이 아이는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것이다. 이 성실함으로, 이 묵묵함으로. 세상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한다. 말없이 일하는 사람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반면 종서는 달랐다. 엄마 이거 왜 또 시켜요? 마트에서 사면 되잖아요. 명절인데 정성을 들여야지. 네가 까온 밤으로 만든 음식이 더 맛있어. 에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툴툴대면서도 까긴 깠다. 하지만 그 태도가 못마땅했다.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대충대충 깎아서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갈변된 부분도 제대로 파내지 않았다. 종서야 좀 더 깨끗하게 까야지.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어차피 끓이면 다 익잖아요. 나는 한숨을 삼켰다. 이 아이는 왜 이럴까?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 아이는 매사에 대충대충일까?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하긴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전을 굽고 고기를 지지고 부엌에는 자욱한 연기와 고소한 콩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지글지글 무언가가 구워지는 소리. 환기구를 돌려도 쉽게 빠지지 않는 기름 냄새. 앞치마에 튄 기름 얼룩. 뜨거운 열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거실 소파 앞 테이블을 둘러싸고 카펫에 앉아 명절. 특선 프로그램을 보며 알밤을 까고 있는 우리 남편 두 아들. 새 남자를 바라보는 일. 나는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좋았다. 여보, 밤 다 까갔어. 그래 고생했어요.
종서는? 이 녀석 아직도 그대로네. 형보다 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엄마가 나만 많이 줬어. 두 아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피식 웃었다.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났다. 이런 게 가족이지. 이렇게 모여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명절이지. 그렇게 잘 차려진 차례상을 앞에 두고 이제는 검은 머리보다 새치가 더 많아진 내 남편이 충문을 읽고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듬직한 두 아들들의 단단한 어깨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아들들은 최고로 키워냈다는 자부심과 든든함이 밀려왔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나는 두 아들을 잘 키웠다. 준서는 성실하고 똑똑하게, 종서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밝고 명랑하게. 두 아들 모두 건강하게 바르게 자랐다. 내가 해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내가 아들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그저 자란 것뿐이라는 것을. 이맘때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둘째 아들은 제2금융권 회사에 취직했다. 우리 듬직한 내 첫아들. 스카이를 나온 내 든든한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함이 무기였다. 말은 없어도 늘 듬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군소리 하나 없이 해내는 스타일이었다. 준서가 초등학교 때였다. 숙제를 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준서는 한참을 그 문제를 붙잡고 있었다. 30분 1시간. 답답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결국 준서는 2시간을 넘게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풀어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풀었어요.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아이라고. 이 끈기와 성실함이면 어디를 가도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준서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물론 타고난 머리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노력이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도 공부했다. 그렇게 정석대로 자라온 내 아들은 S전자에 턱하니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 아들이 해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다.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아니,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키워주셔서. 준서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더 울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어쩜 이렇게 효자를 낳았을까? 둘째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다. 종서는 준서와 달랐다. 준서가 조용하고 묵묵하다면 종서는 시끄럽고 활발했다. 준서가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종서는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준서가 책을 읽는다면 종서는 게임을 했다. 종서야, 공부 좀 해라. 엄마, 저는 공부가 안 맞아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내 형은 잘하잖아. 형은 형이고 저는 저예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형은 형이고 종서는 종서였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종서는 고등학교 때 내내 성적이 바닥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불러 말했다. 어머니, 종서는 머리는 좋은데 의지가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이 오를 텐데 노력을 안 합니다. 나는 집에 와서 종서를 다그쳤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한대. 조금만 해도 성적이 오른대. 엄마, 저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이게 저한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맞게 만들어야지.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줄 아니?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후회했다. 종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뒤로 종서는 더 공부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나와 남편은 종서를 포기했다. 그리고 준서에게 더 집중했다. 어차피 종서는 공부를 안 할 거니까. 차라리 준서라도 잘 키우자. 그렇게 종서는 삼수를 했다. 대학도 겨우겨우 들어갔다. 그것도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나는 실망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종서의 한계인가 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2금융권이라는 곳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반신반의했다. 정말? 종서가? 네, 어머니. 합격했어요. 종서는 밝게 웃었다. 나는 기뻤다. 물론 준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뻤다. 종서도 직장을 가졌다. 종서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종서 잘했어. 나는 종서를 안아주었다. 종서의 어깨가 떨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 아이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종서는 취직하고 3개월을 내리클럽을 전전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코인에 절반은 클럽에서 노는 데 썼다. 흥청망청 써대며 새벽 2, 3시까지. 술이 떡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남편은 결국 불호령을 내렸다. 너 벌어오는 돈 절반은 네 엄마 줘라. 너 공부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한 삼수 비용에 사람 만들겠다고 돈으로 바른 유학 비용에 우리 노후의 절반이 니놈 때문에 날아갔어. 이제 자리 잡으면 정신 좀 차리겠거니 했는데 역시나구먼. 남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나는 옆에서 말리지 못했다. 사실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종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종서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그냥 돌아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위로를 해야 할까 아니면 다그쳐야 할까? 나는 종서에게 어떤 엄마여야 할까? 큰아들은 자기 성격답게 참한 며느리를 데려왔다. 유치원 선생님을 하던 며느리는 듣던 대로 곱고 아름다웠다.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하얗고 뽀얀 피부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중단발에 잘 손질된 머리를 하나로 단정히 묶고 있었고 하얀색 카라가 달린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첫 우리 집에 오는 길이라 그런지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맨발이 아닌 살색 양말 스타킹을 신고 왔다. 백화점에서 샀다는 온갖 듣도 보도 못한 과일이 잔뜩 올려져 있는 무거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는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내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배시시 웃는 모습이 선녀가 내려오면 이런 모습이겠거니 싶었다. 어머님 이야기 준서 씨에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은지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도 예뻤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나는 그 순간 빠져들었다. 아,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그래, 우리 준서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고마워, 은지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준서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지는 정말 완벽했다. 매너도 좋고 말씨도 곱고 행동도 단정했다. 내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은지가 돌아간 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은지 어때요? 정말 괜찮은 아이 같지 않아요? 그러게. 준서가 복이 있나 봐. 우리가 준서를 잘 키워서 그런 거죠. 좋은 아들한테 좋은 며느리가 오는 법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이 이런 좋은 아이를 데려왔다는 게. 이제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은지와 준서는 6개월 후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다. 나는 은지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또 울었다. 정말 예뻤다. 천사 같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은지는 결혼식 날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보드라운 손. 이 손으로 우리 준서를 잘 보살펴 주겠지. 은지야, 고마워. 우리 준서 잘 부탁해. 그렇게 큰 며느리 은지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 은지는 살림이면 살림, 내조면 내조, 자기 일이면 일,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해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가 집에 놀러 왔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거실에서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은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을 걸었다. 어머님 준서 씨가 어머님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 어머님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준서가 그런 말을 해? 네, 맨날 해요. 엄마 음식이 최고래요.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며느리가 나를 칭찬하고 내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고. 이게 바로 며느리지.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준서가 좋아하는 음식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지는 정말 열심히 배웠다. 내가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메모했다. 양념 비율부터 불 조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불을 조금 더 줄여봐. 네. 은지는 정말 금손이었다. 한두 번 배우면 바로 해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자기가 만든 반찬을 가져왔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배운 대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은지가 만든 반찬을 맛봤다. 놀라웠다. 정말 맛있었다. 내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았다. 은지야, 이거 정말 맛있다. 내가 만든 거 맞아? 네, 어머님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요리 정말 잘하네. 준서가 복 받았어. 나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다. 은지의 그 꼼꼼한 성격과 예쁜 외모로 우리 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모두 사로잡아 버렸다. 은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다. 명절 때도 일찍 와서 도와주고 시댁 식구들 생일도 챙기고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해주었다. 여보, 은지 정말 잘 들어왔죠? 그러게. 준서가 복이 많아. 우리가 준서를 잘 키워서 그런 거예요. 나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제는 둘째였다. 종서는 취직하고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코인, 절반은 클럽에서 노는 데 썼다. 나는 처음에는 참았다. 젊은 애가 좀 놀 수도 있지.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종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새벽 2시,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거실로 나가보면 종서가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종서야,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는 거니? 엄마,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요. 종서는 제대로 말도 못했다. 나는 종서를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종서를 불러 앉혔다. 종서야, 너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직장인이야. 책임감을 가져야지. 아빠, 저도 알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아. 그걸 술로 푸는 게 아니야. 네, 종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을 거들었다. 종서야, 엄마 말 들어봐. 이제 돈을 좀 모아야 하지 않겠니? 결혼도 해야 하고.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어도 준비는 해야지. 내 형 봐. 벌써 얼마나 모았는데. 그 말에 종서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실수했다. 종서를 준서와 비교하는 것. 그게 종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면서도 나는 자꾸 비교했다. 형은 형이고 저는 저예요. 종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닐까요? 몰아붙이긴. 당연한 소리를 했을 뿐이야. 저 나이 먹고 저러면 안 되지.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종서를 다시 불렀다. 그리고 불호령을 내렸다. 너 벌어오는 돈 절반은 네 엄마 줘라. 네? 네 엄마한테 관리를 맡겨. 너 혼자 쓰게 놔두면 다 날려버릴 테니까. 아빠, 그건. 너 공부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한 삼수 비용에, 사람 만들겠다고 돈으로 바른 유학 비용에, 우리 노후의 절반이 네놈 때문에 날아갔어. 이제 자리 잡으면 정신 좀 차리겠거니 했는데 역시나구먼. 남편의 말은 냉혹했다. 나는 옆에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우리는 종서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썼다. 삼수 학원비, 유학비, 그 외에도 종서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돈을 댔다. 그런데 그게 다 허사가 되었다. 종서는 변하지 않았다. 종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종서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종서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종서야. 들어오세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종서야, 아빠 말씀이 좀 심했지? 아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종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 종서야, 엄마는. 엄마, 저 좀 쉬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종서의 등을 한번 쓰다듬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나는 멈춰 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종서에게 어떤 엄마였을까? 준서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였을지 몰라도 종서에게는 어땠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종서는 월급의 절반을 나에게 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 돈을 모아주었다. 언젠가 종서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종서가 전화를 했다. 엄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종서가?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가도 될까요? 그래. 데려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종서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뭐? 종서가? 네. 이번 주말에.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종서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 어떤 애일지 모르겠네. 글쎄요. 은지만큼 좋은 아이면 좋겠는데. 나는 기대했다. 종서도 이제 철이 든 건가?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생각하는 건가? 주말이 되었다. 나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문을 연 순간 내 눈앞에 있던 것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였다. 맨발이었다. 발톱에는 발톱보다 큰 큐빅이 잔뜩 박힌 네일 아트가 되어 있었다. 상의는 어깨가 드러나는 끈 탑이었다. 그것도 배꼽이 보이는. 머리는 금발로 염색되어 있었고 화장은 너무 진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서 와.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종서가 뒤따라 들어왔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그래. 들어와. 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치마가 더 올라갔다. 나는 눈을 돌렸다. 수진 씨, 차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종서의 여자친구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도 집에 돌아와 있었다.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하지만 허리를 굽히지는 않았다. 그저 손만 흔들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물었다. 수진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저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격리 일요. 어느 회사인데요? 작은 회사예요. 이름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수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게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요? 좋은 직장이네요. 네, 뭐 그냥 전향이에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종서를 바라봤다. 종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와 수진을 번갈아 봤다. 저기 엄마. 수진이랑 저 결혼하고 싶어요. 뭐?
나는 종서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결혼? 벌써? 종서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3달 됐어요, 엄마. 3달? 3달 사귀고 결혼을 한다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진정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 저희 정말 사랑해요. 종서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요. 부탁? 엄마 집 있잖아요. 그거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숨이 막혔다. 종서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진이 끼어든 것이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종서 씨가 어머님 명의로 집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황당했다. 수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제 말이 이상했나요? 어머님이 종서 씨한테 집 준다고 하셨다면서요? 나는 종서를 바라봤다. 종서는 고개를 숙였다. 종서야, 내가 그런 말을 했니? 엄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집 하나씩 준다고. 그건 나중에라고 했지. 지금 당장이라고 안 했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근데 나중에 언제예요? 저희가 결혼하면 살 곳이 필요한데. 수진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건 내가 당장 줄 수는 없어요. 우리 노후도 있고 말야. 너희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우리 생활을 우리가 알아서 하려면 아직 집들을 다 줄 순 없는데. 하지만 종서 씨는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집 하나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수진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집을 살 때 엽전 한 푼 보탠 적이 없는 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게다가 이런 가정사를 생판 처음 보는 아이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도 부끄러웠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몰아붙이는 이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때였다. 종서가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키며 나에게 버럭 소리쳤다. 엄마, 나 준다며. 나 준다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 순간이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이 종서의 뺨을 갈겼다. 이 배은 망덕한 놈. 먹여주고 키워준 네 엄마한테 말 본새가 그게 뭐냐? 종서는 한쪽 볼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왜 때려요? 입 닥쳐,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차라리 걔를 키우지. 하지만 엄마가 먼저. 나가. 시끄러워, 이 새끼야. 나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종서는 일어섰다. 수진도 따라 일어섰다. 종서야. 내가 종서를 불렀지만 종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수진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내 아들이. 여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종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내게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 뺨을 맞고 나가던 그 뒷모습.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여보, 그러다 얘 아예 엇나가면 어떡해요?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나를 바라봤다. 돈 떨어지면 들어와. 그놈 새끼 어찌 그리지 형이랑 반대야. 나이가 30이 한참 지났는데도 등신 같은 녀석. 하지만 여보,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저놈이 더 설치는 거야. 내버려둬. 남편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걱정은 멈출 수 없었다.
밤마다 종서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밥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준서가 전화를 했다. 엄마, 종서 어디 있어요? 네 동생 소식 들었니? 네, 아빠한테 들었어요. 종서 그놈 진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준서야, 네 동생한테 연락 좀 해봐 줄래? 엄마 전화는 안 받더라. 알겠어요, 엄마.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들이 이렇게 갈라서다니. 그날 저녁 준서가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종서 만났어요. 정말? 어디서? 괜찮니? 친구 집에 있대요.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 종서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 그 여자가 좋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종서가 수진이를 좋아한다고? 엄마, 제 생각에는 엄마가 한번 종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니? 이대로 가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준서의 말이 맞았다. 나는 종서를 만나야 했다. 나는 종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종서야, 엄마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일찍 나가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종서가 들어왔다. 여전히 뺨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앉아라. 종서는 앉았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커피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받기만 하며 오냐오냐 자란 내 둘째 아들은 이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구나. 씁쓸했다. 그렇지만 어쩌겠나, 내가 이렇게 키운 것을. 나는 카운터에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말을 꺼내야 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종서야, 미안하다. 네? 종서가 나를 바라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 네 아빠도 그렇고. 엄마. 근데 말이야, 종서야.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 너희한테 집을 주겠다고 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노후가 있고. 엄마, 저 알아요. 제가 성급했어요. 종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근데 수진이가 뭐? 수진이가 집이 없으면 결혼 안 한대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여자가 종서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종서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수진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전세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수도권 전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눈에 차지 않으면 나머지는 너희가 모으면 되잖아. 근데 언제 모아요? 저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종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종서야, 너 그 여자 정말 좋아하니? 네, 엄마. 정말 좋아요. 그래. 알았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엄마가 서울에 전세 하나는 얻어줄게. 정말요, 엄마? 종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명의로는 안 돼. 엄마 명의로 전세를 얻어줄 테니 너희는 거기서 살아. 알겠니? 그것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엄마. 종서는 일어나 내게 안겼다. 나는 종서를 안아주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큰아들은 월급 받아 차곡차곡 나에게 200만 원씩을 붙여왔다. 그 돈을 합쳐서 나는 재개발이 완료된 새 아파트를 준서 명의로 하나 해주었다. 준서와 은지는 정말 기뻐했다. 특히 은지는 내게 전화를 해서 계속 감사하다고 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을 얻다니. 아니야, 은지야. 당연한 거지. 우리 준서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정말 잘할게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반면 둘째 아들 내외에게는 조그만 전세집을 얻어주었다. 내 명의로. 사실 그동안 종서에게 드린 돈을 생각하면
나와 남편은 종서가 일하며 3년은 집에 돈을 갖다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데 굳이 막아서고 싶지는 않았다. 형에게는 집을 주고 본인에게는 전세가 떨어진 것이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했다. 엄마 감사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 잘 살아라.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달랐다. 집들이 날 수진은 내게 넌지시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다. 어머님, 형님 내는 명의가 형님 거라며요. 근데 왜 저희는 어머님 명의예요? 수진아,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들인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나는 참았다. 참으려고 했다. 수진아, 그건 준서가 돈을 모았기 때문이야. 종서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희도 모을 수 있어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종서 내외는 나를 은근히 배제하며 섭섭한 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명절에 연락도 늦게 하고 집에 와도 일찍 가고 선물도 형식적으로만 챙기고. 나는 이 둘이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그 태도를 보면 이 결혼이 오래갈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굳이 풀어주려 하지 않고 그들의 바람을 모른 채 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아팠다. 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설 명절을 맞이했다. 나는 3일 전부터 밤을 새가며 음식을 준비했다. 양념게장, 잡채, 떡갈비, 툭불 한우, 소갈비찜, 팔뚝만 한보리 굴비찜, 전복게 우요리 등등. 재료비만 70만 원이 넘게 들었다. 하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아들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니까. 남편은 내가 너무 무리한다고 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사다 놓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보. 명절인데 정성을 들여야죠. 당신 나이가 이제 몇인데 그렇게 무리를 해. 괜찮아요. 아들들 보는 게 즐거운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사실 몸은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 참았다.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명절 전날 밤 나는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서야, 종서야. 내일 올 때 알밤 절반씩 까서 와. 알았지? 준서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종서에게서는 답장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종서야, 봤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네, 단 한 글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종서가 변했다. 예전 같으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냈을 텐데. 명절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마저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데우고. 부엌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여보, 아이들 몇 시에 온대요? 준서는 10시, 종서는 11시래요. 그래요? 그럼 준비 끝내야겠네요. 나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10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님,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손에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어서 와, 은지야.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알밤 까왔어요, 어머님. 준서 씨랑 어제 밤새 깠어요. 은지가 보자기를 펼쳐 보였다. 안에는 하얗고 뽀얀 알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얼마나 잘 깠는지 변색된 부분 하나 없이 동그란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깎여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깠네. 고생했어, 은지야.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은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웠다. 준서도 들어왔다. 엄마, 밤 깎느라 손가락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고생했어. 우리 아들. 나는 준서를 안아주었다. 준서의 손을 보니 정말 손가락에 밤껍질 자국이 나 있었다. 은지야, 준서 손 좀 봐. 약 발라줘야겠다. 네, 어머님. 제가 집에서 발라줬어요. 은지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감사했다. 11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또 울렸다.
종서와 수진이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수진의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니? 아, 알밤이요. 깐 밤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다. 마트에서 산 것이었다. 비닐 포장이 된 알밤. 반쯤 갈변되어 있었다. 아니, 이건 직접 깐 게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왔어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괜찮죠? 저희 어제 야근해서 시간이 없었어요. 종서가 거들었다. 나는 종서를 바라봤다. 종서는 미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그래. 들어와. 나는 두 사람을 들여보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비닐봉지를 열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우르르 쏟아지는 갈색과 연갈색이 뒤섞인 못생긴 밤들. 나는 그 밤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가 갑갑했다. 은지야, 이리 와서 도와줘. 네, 어머님. 은지는 부엌으로 들어와 부지런히 움직였다.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옮기고 상을 차렸다. 어머님, 이 음식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뭘. 명절인데 당연한 거지.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은지의 말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게 며느리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것. 반면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좀 도와줄래? 아, 네. 수진은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이거 들고 나가줄래? 거실 테이블에 놓으면 돼. 네. 수진은 접시를 들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와장창. 그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음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어머, 이게 무슨. 아,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수진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참았다. 참으려고 했다. 괜찮아. 치우면 돼. 제가 치울게요, 어머님. 은지가 재빨리 나와서 깨진 접시를 치웠다. 나는 은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수지는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며느리의 태도인가? 그런데 그때였다. 수진이 나지막이 뱉는 말소리가 들렸다. 요즘 시대에 알밤을 까오라는 미친 소리를 하지 않나. 노인네들 남일 시키기 좋아해서. 내가 여기서 이 접시를 왜 나르고 있어야 돼? 아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등골이 서늘했다. 내가 들은 말이 이게 사실인가?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을 바라봤다.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아이의 싸늘한 표정과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상스럽다니.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가진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나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갔다. 수진아. 네? 수진이 나를 올려다봤다. 방금 뭐라고 했니? 네? 뭐가요? 너 방금 뭐라고 말했어? 내가 다 들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 접시 깨졌다고 했어요. 아니,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다시 이야기해봐. 정말 그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수지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 이 가식적인 것.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식구들이 모두 거실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물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도 나왔다. 아니, 수진이가 헛. 나는 수진을 가리켰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접시 깨진 거 죄송하다고 했을 뿐인데.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저렇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모르쇠를 하는 파렴치 아니 내 며느리라니.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다. 아니야. 너 분명히.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준서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방금 이렇게 말했어. 요즘 시대에 알밤을 까오라는 미친 소리를 한다고. 노인네들이 남 일 시키기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했잖니.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인했다. 종서야, 나 정말 그런 말 안 했어. 믿어줘. 수지는 종서에게 매달렸다. 종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나와 수진을 번갈아 봤다.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는데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다고? 내가 귀머거리니. 분명히 들었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앉아서. 진정하라고. 저 아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분함과 억울함에.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에서 찬물을 들키기고 있었다. 그때 내 옆을 지나치며 들으라는 듯 수진이 읊조렸다. 노인네 귀는 밝아. 정말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뭐라고? 너 지금 또 뭐라고 했어? 나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종서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종서야, 비켜. 엄마가 분명히. 엄마, 그만하세요. 종서의 목소리가 컸다. 나는 종서를 바라봤다. 내 아들이 나를 막아서고 있었다. 내 아들이. 저 여자 편을 들고 있었다. 종서야. 엄마,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접시 깨진 거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명절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서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예민하다고? 내가?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저도 열심히 도우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종서가 수진을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뭐? 엄마가 수진이한테 소리 지르셨잖아요. 사과하세요. 종서가 나에게 말했다. 사과하라고. 내가? 저 여자한테? 종서야, 엄마는. 엄마,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나는 종서의 눈을 바라봤다. 내 아들의 눈에서 나를 원망하는 빛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졌구나. 이 싸움에서 나는 졌구나. 미안하구나, 수진아. 엄마가 너무 흥분했어. 나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똑똑히 봤다. 승리의 빛이었다. 차례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남편이 충문을 읽고 아들들이 절을 하고 음복을 나눴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은지만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 어머님,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나중에 알려줄게.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입맛이 없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한 입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형님 요리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형네 집에 갔을 때 대접받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 은지에게 말했다.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왠지 비꼬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은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형님은 정말 완벽하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어떻게 다 하세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 말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일하는 여자는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수진아, 여자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집안일은 같이 해야지. 내가 말하자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요즘 시대에는 남자들도 집안일 하잖아요, 어머님. 그건 맞지. 근데 여자도 해야지. 같이 하는 거야. 저희는 종서 씨가 다 해줘요. 제가 일하니까. 수진은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종서를 바라봤다. 종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종서야, 내가 집안일을 다 한다고? 엄마, 수진이가 일하니까 제가 돕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라 다 한다는 거잖아. 그게 그거죠. 종서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서야, 너는 어떠니? 집에서 일 도와주니? 네, 엄마. 저도 요즘 많이 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 잘하고 있구나. 저희는 서로 같이 해요. 힘들면 번갈아 서로 도와주면서.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은지도 따라 웃었다. 아니에요, 준서 씨가 많이 도와줘요. 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게 부부지.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게. 반면 종서와 수지는 뭔가 불편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시간이 되었다. 은지야, 내가 객이니까 쉬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은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나는 고마웠다. 수진아, 너도 도와줄래? 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 저요? 저 손이 좀 안 좋아서요. 손이 안 좋아? 네, 엄지손가락에 염증 있어서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수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래, 그럼 쉬어. 나는 부엌으로 갔다. 은지는 이미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다. 은지야, 혼자 하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금방 끝나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렇게 설거지를 척척 하시네. 비꼬는 투였다. 나는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은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걸 들어야 하다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은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두 아들 내외가 모두 돌아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여보,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요, 여보. 내가 괜히 소리를 질러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 수진이가 뭐라고 하는지. 정말요? 응. 노인네의 귀는 밝다고 했지. 나도 들었어. 남편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진이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저 아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던 것 같소. 뭐라고요? 나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태도가 며느리 될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지.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종서가 좋아하니까. 종서 그 녀석이 문제야. 눈이 멀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지켜봐야지. 종서가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모르지. 하지만 분명 그날이 올 거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불안했다. 명절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종서와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다. 가끔 답이 와도 네 알겠어요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다.
여보, 종서한테 연락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당신이 너무 걱정하니까 저놈이 더 설치는 거야. 내버려둬. 남편은 여전히 단호했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 되어 죽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은지가 전화를 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은지야, 너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님, 왜 그래? 종서 씨,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저번에 준서 씨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종서 씨를 봤어요. 종서 씨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 동생이랑 형 회식에 같이 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종서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 욕을 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그냥 너무 힘들다고 결혼을 잘못했다고. 은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은지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종서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날 밤 종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종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종서야,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왜?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5천만 원이라니. 종서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말 못해. 그냥 빌려줘. 아니야, 종서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지. 엄마, 그냥 빌려줄 수 없어.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종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놀랐다. 종서야, 진정해. 빌려줄게. 정말? 그래. 근데 뭐에 쓸 건지는 말해줘야지. 종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빚이 있대. 뭐? 수진이가 카드 빚이 있대. 그게 5천만 원이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카드빚? 5천만 원이나? 종서야, 너 그거 알고 결혼했니? 아니,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손을 벌려?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이대로 가면 더 커져.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수진이는 문제가 많은 아이였다. 종서야, 수진이는 뭐래? 미안하대.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대. 그 아이는 왜 빚이 생긴 거니? 쇼핑, 명품 사는데 썼대. 나는 기가 막혔다. 명품을 사는데 5천만 원을 카드 빚으로 만들었다니. 종서야, 그거 엄마가 갚아주면 또 생기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이제 안 그런데. 진심으로 반성했대. 종서야, 정신 차려. 그 아이 말 믿으면 안 돼. 엄마, 왜 자꾸 수진이를 그렇게 나쁘게 말해? 수진이는 좋은 애야. 종서가 또 소리를 질렀다. 나는 지쳤다. 알았어. 돈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종서한테 5천만 원 보내줘야 해요. 뭐? 왜? 나는 종서와의 통화 내용을 말해 주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 미친 녀석. 그걸 이제 와서 말을 해? 여보, 일단 갚아주고 봐요. 이자가 더 부르면. 안 돼. 그렇게 해주면 또 손 벌린다고. 하지만 여보, 당신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저놈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남편은 화를 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5천만 원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았다.
며칠 후 준서가 집에 왔다. 엄마, 종서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준서는 거실에 앉았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종서한테 더 이상 돈 주시면 안 돼요. 종서가 말했니? 아니요. 은지한테 들었어요. 종서가 엄마한테 5천만 원 받았다고. 그래. 수진이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 엄마, 그거 한 번으로 끝 안 나요. 분명 또 손 벌릴 거예요. 종서가 그러는데 이제 안 그런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같은 애가 한 번 도움받으면 계속 받으려고 해요. 준서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준서야, 너 수진이한테 안 좋은 감정 있니?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수진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네 동생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종서는 눈이 멀었어요. 수진이한테.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제 종서한테 돈 주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세요. 하지만 엄마, 그렇게 계속 도와주시면 종서는 절대 철 안 들어요.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준서 말이 맞을까? 아니면 종서를 도와줘야 할까? 나는 모르겠었다. 한 달 후 종서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또 그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예감했다. 종서야, 또 돈 필요하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바보니? 얼마? 3천만 원. 이번엔 왜? 수진이가 회사를 그만뒀어. 뭐? 그래서 당분간 내 월급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전세 관리비랑 생활비가 부족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준서 말이 맞았다. 종서야, 수진이는 왜 회사를 그만뒀니? 상사랑 싸웠대. 그래서 못 다니겠대.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잖아. 알아보고 있대. 근데 시간이 좀 걸린대. 종서야, 엄마 말 들어봐. 이번엔 못 도와줘. 엄마? 준서 말이 맞아.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너희는 절대 자리 못해. 엄마. 이번만 도와줘.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내가 벌어서 살아야지. 수진이도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엄마, 제발. 제발. 종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종서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엄마. 엄마. 종서야, 엄마 믿어. 너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다음 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이었다. 수진이 내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눈물 범벅이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머님, 종서 씨한테 들었어요. 돈 못 도와주신다고. 그래.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수진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엄마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님, 저희 이러다 쫓겨나요. 뭐? 쫓겨나? 전세 관리비를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는 놀랐다. 관리비를 못 낼 정도라니. 수진아, 종서 월급은 어디 다 쓴 거니? 생활비로 다 나가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야. 종서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너희가 너무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 진짜 아껴 쓰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수진아, 회사는 알아보고 있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격리 일이면 자리 많잖아.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가 없어요. 원하는 조건? 최소 연봉 3천이요. 그리고 야근 없는 곳. 나는 기가 막혔다. 회사를 그만둔 주제의 조건을 따지고 있었다. 수진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해야지. 어머님은 쉽게 말씀하시네요. 제 인생인데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저도 제 커리어가 있잖아요. 수진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커리어? 지금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수진아, 엄마 말 들어봐. 지금은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 조건은 나중에 생각하고. 싫어요. 뭐?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차라리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수진아, 어머님 집 있잖아요. 그거 파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줄 거면서.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집 여러 채 있으시잖아요. 하나만 파시면 저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게 네 돈이니?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요? 어머님, 아버님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종서 씨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잖아요. 아직 일하실 수도 있고.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로.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시부모한테 일을 더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급하잖아요. 수진아,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사가 저를 괴롭혔다고요. 그럼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이번에는 절대 안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너 종서한테 제대로 해. 종서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 저도 힘들어요. 내가 뭐가 힘들어? 집에서 놀면서. 저 집에서 안 놀아요. 구직 활동하고 있어요. 구직 활동이 뭐니? 조건 맞는 데만 찾고 있잖아. 어머님은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수진이 울먹였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정신 좀 차리라는 거지. 저 정신 멀쩡해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수진아, 어머님, 저 진짜 힘들어요. 종서 씨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저는 혼자 집에 있고.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여자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결혼이 뭔지. 수진아,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서로 힘들고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이혼할래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종서 씨랑 이혼할래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진심이에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아, 진정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나중에 후회해. 안 해요. 전 확실해요. 종서한테 말했니? 아직이요. 오늘 말할 거예요. 나는 급하게 말했다. 수진아, 잠깐만.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응? 만나서 뭐 하려고요?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전화로 하면 안 돼. 수진은 한참 말이 없었다. 싫어요. 만나봤자 어머님은 종서 씨 편만 들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생각해서. 거짓말.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알아요, 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형수님이랑 비교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수진아, 이제 그만할래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어머님이랑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이혼? 종서와 수진이 이혼한다고? 나는 급히 종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종서야, 엄마야. 급해. 전화해. 답이 없었다. 나는 초조했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수진이가 종서랑 이혼한대요. 뭐? 남편도 놀랐다. 방금 수진이한테 전화 왔는데 이혼하겠대요. 그래? 남편의 반응이 의외로 담담했다. 여보, 왜 그래요? 놀라지도 않고. 놀라긴 뭘 놀라워. 예상했던 일이 장소.
예상했어요? 응.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네? 1년도 안 됐는데? 여보, 이럴 때예요. 우리 아들이 이혼한다는데 이혼하면 어때? 차라리 잘 됐지. 남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여보, 종서 생각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엔 힘들겠지. 근데 그게 약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당신 솔직히 수진이랑 계속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이혼하는 게 나아.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종서가 걱정되었다. 종서한테 연락 좀 해봐요, 여보. 알았어. 남편은 종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 종일 종서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그날 밤 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종서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종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종서야. 엄마, 종서는 내게 안겼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종서. 나는 종서를 안아주었다. 종서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도 나와서 종서를 바라봤다. 들어와. 일단 앉아.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종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물 좀 마셔. 남편이 물을 건넸다. 종서는 벌컥벌컥 마셨다. 종서야, 무슨 일이니? 수진이한테 들었어. 엄마도 알아요. 응. 수진이가 전화했어. 이혼하겠다고. 종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진이가 나갔어요. 뭐? 집 나갔어요. 짐 다 싸서. 나는 놀랐다. 어디로 갔는데? 친정 갔대요. 그래서 너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종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종서야, 수진이가 왜 나간 거니? 돈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대요. 내가 바쁜 건 일 때문이잖아. 알아요. 근데 수진이는 이해를 못해요. 종서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는 제가 맨날 자기만 생각하래요. 자기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힘든 건 이해 안 해준대요. 종서야, 근데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돈도 없고. 수진이 돈까지 갚아야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종서는 또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돈을 빌려줬어야 했는데. 그럼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종서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종서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돈을 빌려줬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야. 엄마도 제 편 안 들어주네요. 종서는 서운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종서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알아요. 엄마는 항상 형 편만 들잖아요. 종서야, 남편이 큰 소리를 냈다. 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아빠도 맨날 형만 좋아하잖아요. 이 새끼가. 남편이 일어났다. 나는 급히 남편을 말렸다. 여보, 진정해요. 종서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면 부모한테 함부로 말해도 돼. 여보. 남편은 다시 앉았다. 하지만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종서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괜찮아.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종서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하기 싫어요. 수진이 좋아요. 종서의 말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종서야, 수진이는 너를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좋아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은 저한테 실망했대요. 종서는 또 고개를 떨구었다. 돈도 못 벌고 시간도 안 내주고 자기 말도 안 들어준대요. 종서야, 그건 수진이가 너무한 거야. 엄마도 수진이 싫어하시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엄마가 수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종서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종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이랑 있으면 행복하니? 예전에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엄마, 종서야, 억지로 붙잡고 사는 거 의미 없어. 서로 힘들기만 해. 하지만 이혼하면 저 혼자잖아요.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잘못된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내 말에 종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종서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며칠 후 수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사돈댁 저예요.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안녕.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네? 사돈댁에서 우리 수진이를 무시하고 돈도 안 도와주고. 이게 시댁이 할 짓이에요. 나는 기가 막혔다.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사돈댁이 큰 며느리만 예뻐하고 우리 수진이는 천덕꾸러기 취급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큰아들한테는 집도 사주면서 작은 아들한테는 전세도 자기 명의로 해주고. 그건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똑같은 아들인데 차별하는 거잖아요. 수진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셨다면서요. 그것도 몇백밖에 안 되는데. 사돈댁, 그게 몇백만 원이 아니라 돈 많으시면서 왜 며느리한테는 안 도와줘요? 재산 다 큰아들만 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돈댁,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수진 씨가 왜 돈이 필요한지 아세요? 카드빚 때문이에요. 명품 사느라 카드빚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회사도 멋대로 그만뒀어요. 종서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수진이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럼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 맞는 데만 찾으면서 놀고 있어요. 사돈댁, 수진 씨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시부모 재산 노리고 흥청망청 쓰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언제 재산을 노렸어요? 노렸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집 달라고 하더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면 집 받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벌어서 사야죠.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결국 통화는 험악하게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온몸이 후들거렸다. 여보,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소? 아니요. 안 괜찮아요.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일주일 후 종서가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종서야?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네, 수진이랑 이야기했어요. 서로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종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다. 종서야, 정말 그게 내 결정이니? 네, 제 결정이에요. 후회 안 할 거지?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종서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랑 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안 맞아요. 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도 없고 시간을 낼 수도 없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종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제가 부족한가 봐요. 종서야, 수진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럴까요? 그럼. 엄마가 장담해. 나는 종서를 안아주었다. 종서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수진도 더 이상 버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았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산 분할도 간단했다. 원래 종서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니까. 전세집도 내 명의였고. 수진은 결혼 전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만 챙겨갔다. 이혼 당일 나는 종서와 함께 구청에 갔다. 종서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다 끝났어요, 엄마. 그래. 우리는 구청을 나왔다. 햇살이 밝았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슬펐다. 종서야, 밥 먹을래? 아니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니? 네, 아빠. 그래. 수고했다. 남편은 종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종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 앉았다. 남편도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모르겠어. 남편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계속 도와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혼 후 종서는 많이 변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어했다. 말도 없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걱정이 되어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종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우리 아들 잘했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서. 무슨 소리니? 진짜예요. 엄마가 계속 도와줬으면 저는 계속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도와줘서 제가 스스로 해야 했어요. 종서는 웃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엄마가 왜 나만 밀어내나? 형한테는 잘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였다는 걸. 나는 눈물이 났다. 종서야.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 정말 못됐어요.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를 원망하고. 종서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가 잘못된 거였다는 걸. 그래. 엄마,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종서는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한 달 후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수진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수진 씨가 재혼했대요. 뭐? 나는 놀랐다. 이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구랑? 나이 20살 많은 사업가래요. 재력가.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산대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종서 씨는 아세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말하지 마.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는 결국 돈을 찾아간 거였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돈이었나 보다. 1년이 지나 다시 설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조용히 준비했다. 크게 차리지 않고 간소하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종서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괜찮아, 너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종서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엄마, 알밤 까야 하죠? 아, 그래, 근데 너 혼자 다 깎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종서는 밤을 까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훨씬 능숙하게. 엄마, 이렇게 까면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나는 종서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와 은지였다. 어머님,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와, 은지야. 어머님, 밤 까왔어요. 은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깐 밤을 가져왔다. 고마워, 은지야. 우리는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준서와 종서도 도와주었다. 형, 여기 이거 좀 옮겨줘. 그래. 두 형제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전처럼 티격태격하지만 그 안에 정이 느껴졌다. 차례상이 차려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박했지만 더 따뜻했다. 남편이 축문을 읽었다. 아들들이 절을 했다. 은지도 함께 절을 했다. 음복을 나누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종서야, 요즘 회사 어때? 좋아요, 아빠. 일이 재밌어요. 그래, 잘 됐다. 형은요? 나도 잘 다니고 있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정신없지만 형수님도 힘드시겠네요. 아니야, 은지가 잘 이해해줘. 준서가 은지를 바라보며 웃었다. 은지도 따라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명절이 지나고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수진이와의 첫 만남. 그날의 충격. 그 아이의 태도.
명절날의 사건. 이혼.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들들을 키운 게 아니었다. 아들들이 그저 자란 것뿐이었다. 내가 알밤을 까오라고 시킨 것. 그것이 열린 엄마라고 생각한 것.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나. 나는 그저 내가 편하려고 아들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종서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 그것도 종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그저 내가 주기 싫었던 걸까? 수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판단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날 종서가 집에 들렀다. 엄마, 저 오늘 새 직장 계약했어요. 정말? 어디로 옮기는데? 더 큰 회사요. 연봉도 올라요. 아이고 잘됐다. 나는 기뻐하며 종서를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이제 제가 엄마한테 돈 드릴게요. 매달 얼마씩? 아니야, 종서야. 너 내 돈 모아야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종서의 눈은 진지했다. 엄마,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엄마가 정말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그래? 네, 저랑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특히 수진이가. 종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수진이 처음 봤을 때부터 안 좋아하신 거 이제 이해해요. 엄마가 보신 게 맞았어요. 종서야. 수진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뒤에 있는 걸 사랑한 거예요. 엄마의 재산을. 종서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수진이가 왜 그렇게 돈 이야기만 했는지. 왜 엄마한테 집을 달라고 했는지. 그래. 엄마, 제가 눈이 멀었어요. 사랑해. 종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종서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철들었어요. 늦었지만. 나는 종서를 꼭 안아주었다. 눈물이 났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이건 기쁜 눈물이야. 우리 종서가 이렇게 컸으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몇 달 후 은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축하해, 은지야.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님. 몇 주 됐어? 8주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그럼 무리하지 마. 일도 좀 쉬고. 네, 어머님. 은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꼭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은지가 엄마가 되다니. 나는 정말 행복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어머님, 태명 어떤 게 좋을까요? 은지가 생각해봐. 엄마는 뭐든 좋아.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복이 어떨까요? 복 받으라고. 좋지. 복이 정말 좋은 이름이다. 우리는 한참을 아기 이야기를 했다. 이름, 육아, 출산 준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정말? 은지가? 네, 임신했대요. 남편도 환하게 웃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우리도 이제 손주를 보겠구만. 네, 여보.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 재혼한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은지가 전화로 말했다. 수진 씨가 또 이혼했대요. 뭐라고? 네. 재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돈 문제래요. 수진 씨가 남편 몰래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요, 어머님. 응? 수진 씨가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대요. 뭐? 재혼했던 남편이 사업 실패했대요. 그래서 빚이 많은데 수진 씨가 연대 보증을 섰나 봐요. 세상에. 지금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였다. 종서 씨는 아세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 신경 잘 안 쓸 거다.
어머님, 종서 씨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은지의 말이 맞았다. 종서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날 저녁 종서가 집에 왔다. 엄마, 저 수진이 소식 들었어요. 그래.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종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걱정됐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 네, 수진이는 제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스스로 책임져야죠. 종서의 말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종서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엄마는 정말 기뻐.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니? 엄마가 저를 밀어내셨잖아요. 돈도 안 빌려주시고. 종서는 웃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철들었으니까. 종서야, 엄마, 저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정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수진이랑은 완전 달라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욕심도 없어요. 종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곧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번엔 천천히 하려고요. 급하게 안 하고. 그래, 천천히 해. 잘 알아보고. 네, 엄마. 종서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다. 몇 달 후 은지가 출산했다. 건강한 남자아기였다. 아기 보러 오세요. 준서의 전화를 받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다. 신생아실 앞에서 나는 내 손주를 보았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잠들어 있는 모습. 여보, 우리 손주예요. 우리 손주. 그러게. 참 작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은지가 병실에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다. 은지야,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기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은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이름은 지었어? 네, 준호로 지었어요. 준서 시준자 돌림으로. 준호. 좋은 이름이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은지는 웃었다. 그때 종서가 병실에 들어왔다. 형수님 출산 축하해요. 고마워, 종서 씨. 조카 보러 왔어요.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에 있어. 가서 봐. 종서는 신생아실로 갔다. 그리고 한참을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종서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종서도 아빠가 될 날이 오겠지. 그때는 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이번 경험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1년이 흘렀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할머니, 준호가 나를 보고 팔을 벌렸다. 어머, 우리 준호. 할머니한테 와봐. 나는 준호를 안아들었다. 아기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 났다.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준호는 해맑게 웃었다. 어머님, 준호가 요즘 할머니만 찾아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네. 어머님이 간식을 많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할머니의 특권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머님, 오늘 종서 씨도 오신다며요. 응. 여자친구랑 같이 온대.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어떤 분일까요? 글쎄. 종서 말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래. 종서 씨 보는 눈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은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종서가 도착했다.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미나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첫 인사부터 정중했고 선물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다르다는 것을. 수진이처럼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맑고 진실한 눈빛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그 아이의 직업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택했다는 그 말도 모든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종서가 미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다. 수진이를 볼 때는 어딘가 불안하고 조급해 보였다면
미나를 볼 때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 아이 옆에서 종서는 진짜 웃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미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그 아이의 말투, 종서를 생각하는 따뜻한 눈빛, 무엇보다 조급하지 않은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다는 그 말에서 나는 이 아이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준서 가족 종서와 미나 그리고 우리 부부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이 축문을 읽고 우리 모두가 절을 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온전한 우리 가족.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다. 밥을 먹으며 미나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했다. 잡채 레시피를 물어보는 그 모습에서 나는 예전 은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수진이를 겪고 난 후에야 더욱 절실히 느꼈다. 준호는 은지의 무릎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맛있냐는 엄마의 물음에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는 손주의 모습. 그 웃음소리가 식탁을 따뜻하게 채웠다. 나는 문득 종서에게 결혼 계획을 물었다. 너무 급한 질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미안해했지만 미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급하지 않다고. 그 말에 나는 안심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모였다. 준호가 내 무릎에 올라와 놀아달라고 조르는 모습,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내가 평생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 수진이와의 만남, 그 충격적인 첫인상, 점점 드러나던 그 아이의 본 모습, 명절날의 사건, 끝없는 갈등, 그리고 결국 이혼. 그 모든 것이 종서를 성장시켰다. 눈이 멀어 있던 아들이 깨어났다.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도 성장했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판단도 많이 했다. 종서와 준서를 비교했고 때로는 편애하기도 했다. 종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아들들을 사랑했고 아들들의 행복을 바랐고 아들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걱정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낳았다고 다 내 자식이 아니다. 자식다워야 자식이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당연히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쌓아가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다. 때로는 밀어내는 것도 사랑이다. 넘어지게 두는 것도 아파하게 두는 것도 그것이 진짜 사랑일 때가 있다. 종서를 위해 돈을 주지 않았던 그 결정이 결국 종서를 살린 것처럼. 그리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가 되었다고 다 며느리가 아니다. 며느리다워야 며느리다. 혼인 신고서 한 장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은지는 며느리였다. 진짜 며느리.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남편을 아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며느리. 수진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내 아들과 결혼한 여자였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만 노리던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이 된 적이 없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두 아들이 모두 잘 자랐다. 준서는 은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종서는 미나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그리고 손주 준호까지 생겼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오늘도 나는 알밤을 깎는다. 이번 명절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혼자 깎지 않는다. 은지도 와서 도와주고 미나도 와서 도와준다. 아들들도 함께 깎는다. 우리는 함께 알밤을 깎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웃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미나는 조심스럽게 밤을 깎으며 방법을 묻는다. 나는 정성스럽게 알려준다. 갈변된 부분을 깊이 파내는 법, 예쁘게 모양을 내는 법. 그 아이는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따라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될 것이다. 진짜 가족이. 준호가 달려와 자기도 하겠다고 조른다. 아직 어리니 다칠까봐 말리면서 대신 할머니가 깎은 밤을 세워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는 신이 나서 밤을 샌다. 하나, 둘, 셋.
그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얀 눈이 조용히 천천히 내린다. 세상을 덮는다. 더럽고 지저분했던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든다. 나는 생각한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다.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덮인다. 눈처럼 조용히 천천히 덮인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행복. 나는 다시 알밤을 깎으며 미소 짓는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알밤을 깎는다. 함께, 가족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